예쁜 자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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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승가리로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기고 강하지라고 주의 눈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전 반대 국민들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걱정거리가 뭐냐 했을 때 북한 문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코로나 문제다. 세 번째는 또 느닷없이 튀어나온 행정수도 이전 그 문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태자면은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저도 지금 세금을 많이 올라가지고 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걱정을 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집권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세상이 돌아간 줄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뜻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우리 선계훈 대표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계훈 박사입니다. 지금 행정수도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DJ와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간에서도 정적이었지만은 공통된 의견을 나온 게 사실입니다. DJ께서는 대전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충남 쪽으로 가는 걸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서거하고 등등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다시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약으로 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헌법위헌상으로 해서 간섭법법 위반된다 해서 부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려운 난국입니다. 이념에 있어서도 상당한 난국에 처해 있는데 이념 체계는 곧 프레임 게임입니다. 프레임 게임인데 그 프레임에 있어서 자기 프레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들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수도라는 것은 한 나라의 수도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이전하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왕정시대에도 많이 옮기고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들은 집터니 또 몇 자리니 등등에 하고 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념, 이 이념을 국민에게 그대로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 수도권 관일화를 해소하자 그런 것인데 과연 수도가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행정수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가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현재 국회는 지금 땅까지 부지가 이미 구입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청와대 자리는 없습니다. 이 두 개가 내려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과연 인구 분산이 될 것이냐, 이 청와대와 국회가 들어간다고 해서 인구 분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각 부처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세종시가 정확히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죠. 전국에서 유일한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여기에 인구가 지금 32만이 살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한 2, 3만 있었는데 수도권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한 29만 명, 한 수도권에서 한 5만 명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어떤 특혜를 보기 위해서 이전한 충청도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보게 되면 인구 분산에서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가는데 공무원들이 내려가가지고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KTX를 타고 KTX로 1시간 거리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팔지 않고 대부분 전세를 준다거나 내려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있어서 전혀 지금 분산 정책에 있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수도권에서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산을 좀 시키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 곳을 보나 이 부동산 가격은 수도권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내려가고 나서 서울이 이 공허한 도시가 돼서 부동산이 가격이 과연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이따 또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토론회 하는 주지 목적은 행정수도 이전이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심재욱 대표님은 왜 수도 이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도 이전이 행정수도 이전이 지금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행정부의 일부 부처가 옮겨 있는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개선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진적인 어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갑작스럽게 이것이 하나의 정치 내지는 어떤 온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커다란 이슈로 등장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정권의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도덕하고 어떤 커다란 약점이 지난 2017년도에 있었던 장미 대선과 그다음에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울산 지역의 시장 선거에 개입된 어떤 청와대가 아주 전면적으로 개입된 선거법정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수사 중에 재판 중에 있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올해 2020년도에 4.15 총선에서 정말 그야말로 사전선거에서 대대적인 선거 부정이 자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러한 어떤 커다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이 또 야당에서도 매우 방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애국동지 우파 어떤 열성적인 시민단체들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정말 커다란 정적인 문제로 대두될 이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덮고 가려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덮여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튀어나온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수도 이전 문제는 점차 신중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제기될 문제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임기 말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룬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여권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도 이전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결집을 해서 그 부당성을 아마도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부당성이 뭐냐 하면 지금 수도는
앞으로 통일 수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생각은 선거를 또 다음에 또 충청권 표를 얻어가지고 또 한 번 집권을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도 아마 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송정환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우리 대한민국 남북 통일됐을 때 평화의 수도 서울이 정착돼야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욕 같은 경우도 인구가 2천만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감이라겠다고 얘기를 안 씁니다. 꼭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는 꼭 그 민주당원들을 이렇게 같이 뭉치게 하려고 그러는지 표를 흡입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그때만 되면은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무슨 노스앤젤스로 옮기자, LA로 옮기자, 미국 같은 데는 그런 말 않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오사카로 옮기자 이런 얘기 안 씁니다. 근데 꼭 우주도 아주 우리나라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또 부산으로 옮기자, 대구로 옮기자 할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도 서울만큼은 수도 서울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천년을 생각하고 만년을 생각하고 영원히 수도 서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사회자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이크 잡으셔요. 예. 김원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수도 이전하는 거는 대부분이 저 아는 사람도 그렇고 다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글로 옮기고 사람들은 다 이번에도 표가 많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데서는 너무나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을 쏘고 못 옮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선계훈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수도 서울이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부강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서울에 지금 경제 수도로 그대로 두겠다고 그러는데 서울의 경제로서 지금 세계적인 수도로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수도를 둔다면은 서울에 있어야 경제가 제대로 그대로 살려나가는 것이죠. 서울 코리아. 그 말만 그렇습니다. 듣고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특히나 세계는 서울로. 예. 그렇게 좋은 이름을 놔두고 또 지방으로 옮기자.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수도 이전을 하자는 그런 구실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욱 대표님은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 이전은 처음에 그 출발부터가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첫 단초가 잘못된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정치적인 어떤 그 타협의 사물로 그렇게 돼서 충청권의 그 표를 득표를 위한 선거 논리로. 전략으로 선거 그렇게 논리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매우 불행한 그런 결정이었고 하여튼 그 이후 지금 엄청난 그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국가 기능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면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풀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만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무대에서 다른 분들 말씀하셨듯이 향후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 한국을 지향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수도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서울이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큰 것이 아니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그 도시국가도 있고, 그다음에 뭐 1000만 이상 2천만 명 가는 그런 대도시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리고 서울이 그 인천공항하고
인천공항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그 서비스 수준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공항이거든요. 예. 아주 잘 연결돼가지고 서울의 인프라가 상당히 외국인들에게 좋게 인식돼 있어요. 편리하고. 근데 그런 그 수도 서울의 어떤 기능을 잘 더 고도화시키고 예. 더 집약시켜서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예. 수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로 그렇죠. 그렇게 더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정부에서 여권에서 하는 얘기가 서울 인구, 경기도 인구, 인천 인구를 말해서 수도권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구가 한 2천 몇백만, 한 500만 되는데 그 인구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메이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도시로서 발전할 수가 있고 또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시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많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메이커를 수도권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인천에서. 인천 보니까 엄청나게 땅이 크다.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렇죠.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충청도로 이전하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재호 대표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봅니까? 제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해 아까 말씀 사회자께서 하셨지만 프레임 문제입니다. 이념 체계에 있어서 프레임 문제, 정책과의 프레임 문제 등등 프레임 문제인데 이 프레임 문제에서 이념 체계에서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주장을 하게 되면은 특히 리더자가 이걸 주장하게 되면은 그게 동조하는 의식을 갖지 않을지라도 이 지원부대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가지고 옛날 초등학교 때 천군백군 나누듯이 네. 그 지원 사격을 해주고 서로 해주고 있는 것이 프레임 문제인데 네. 이게 하나의 프레임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 태행된 이념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태행적인 문제입니다. 네. 목표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수단을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저쪽에 우리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현재 지원이 호남과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찬성하고 있는데 그 콘크리트 세력을 다시 완전히 응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권 말기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만약에 되려면은 지난번에 이게 지금 유언 판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현재 여당이 국회의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이게 야당에서 합류해서 이게 국민 투표까지 넘어가가지고 통과가 되더라도 이 시일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장기적인 상황일 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대다수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옮기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40%, 반대하는 사람이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이게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만약에 부정선거 주장은 없다면은 부결입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되더라도 이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행정법상으로 옮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은 언제라도 정부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저는 선언적인 문제로서 빅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자기 세력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그래서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한번 지켜보자 하는 뉴 빅딜 정책으로서의 하나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눈만 뜨면 살기 어렵다. 나는 그 경제 논리가 우선한다면 절대 정치 논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경제 논리는 들어가고 정치 논리를 지금 앞세웠거든요. 그렇죠. 현 집권 세력이.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 여실을 몰아서 행정수도도 이전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또 안보 논리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경제 체제로 해서 시장 경제 체제로 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작은 정부에서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넘겨주느냐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지도자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목표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부의 각 부처라든가 사회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킨다는 것은 하나시킨다는 것은 실패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서 현재 실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연세도 좀 있으시고 또 이렇게 이 나이에 또 향양렬에 불타 있는 우리 송 박사님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경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자녀들로부터 용돈 받고 계십니까? 어렵죠. 살기도 어렵고요. 예. 지금 모든 청년 실업자들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고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많은 실업자가 증가됐습니다. 네. 이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직면한 어려운 난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행정 수도권을 옮기겠다는 그런 이슈를 제시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수도 서울로 사용하고 있는 이 수도가 서울이 천년 만년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반대한다 이런 단체들이 많이 우호숙순처럼 생겨서 많은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많이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지어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단체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그런데 동참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단체에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다 들고 일어나서 행정수도가 이곳에서 수도 서울이 세계 만방의 제일 서울 코리아 하면 대한민국을 아주 상징하는 그런 도시로서 더 발전하는 수도가 또 서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렵습니까? 좋습니까? 지금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네. 그 아주 위해서 지금 행정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도 우리보다 못하는 베트남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나기 전에 잘 대처해가지고 코로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올 1월 달에 대처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서 코로나19가 금방 꺼질 것이지만 올 1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고 코로나 문제로 해서 지금 뭐 자영업도 안 되고 뭐 오히려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뭐 돈 뭐 100만 원이 200만 원이 준다고 가지고 그게 현혹이 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좀 잘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주지하다시피 또 저희들이 행정수도가 절대 타할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고 굳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연평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북한의 초병한테 물론 이제 김정은이 지시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숨기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이제 사살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서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총살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심재욱 우리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해수부 직원이죠. 네. 해수부 직원이 97살짜리 북한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 해상에서 북한 그 수병들에 의해서 이제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고 그것도 시신을
그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워버렸어요. 예. 이런 어떤 그 아주 매우 비인도적이고 어떤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그 북한 정권이 그 남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투정이라고 봐요. 저는 뭔가를 계속 더 요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그 자기들의 어떤 투정이다 뭐 이렇게 우리도 뭐 도발할 수 있다 이런 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인 노선에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겁니다. 이건. 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실정이 김정은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지혜가 있든 없든 총살에 죽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북한에 하고 있는 행동을 남한에도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남한의 이 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남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런 일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념적 갈등으로 남북이 통일이 못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꽃피우는 그런 후손들에게 꿈이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선물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권은 미래 지향적인 꿈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예.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지금 비교하게 되면 북한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남한을 우습게 알고 남한 대통령도 우습게 알고 남한 국민도 우습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 핵무기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계시는 김원구 목사님은 그런 측면에서 남한이 군사력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지금 양구 이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 그 박격포도 우리나라 포가 약하고 전술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다 약합니다. 약하고 특히 이번에 그 해수부 직원 사건을 볼 때 아니 세월호 사건 났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지만 이번에 해수군이 그 북한에서 당했을 때 보니까 문 정권은 11시간 동안 뭐 했으며 그 뒤에서 자축을 하고 그걸 볼 때 국민들은 애타가 죽는데 자기들은 자축하고 국민들 한 사람 죽어 있는데 자기들은 평안만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오랫동안 국가 일에 열심히 일을 하셨던 우리 선 박사님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지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얘기를 좀 길게 해야 좀 이게 맛있는데 너무 길게 하면 또 채널 걸립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딱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분개를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살 때 원시 사회에는 공산주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도 그러나 지도자가 있었듯이 우리 원시 사회에서 공산주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회로 되다가 인간이 가장 좋은 모여서 살 수 있는 체제로 만든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 체제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체제가 민주 국가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 체제로 봤을 때 자유도 있었고 평등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는 헐렁합니다. 항상 약점이 있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되는데 그 강한 틈을 우리가 주지 않았을 경우 약한 경우에는 항상 톱버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약하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바랍니다. 강하게는 이번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전에 뭐 7시간 오르자마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10시간 동안 사실은 했던 행적이 지금 미심쩍은 게 많이 매스컴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번 따져볼 일이고, 그 다음에 동시간대에 이 종전선이라는 국회, 세계 유엔에 이미 녹화된 그것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에서. 근데 그것도 중지를 해야 되는데 중지시키지 않고 종전선언을 그때 나가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알려진 바입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그것을 일단은 숨겼다가 그게 끝난 뒤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살릴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죽게 놔뒀다는 것은 그 국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모든 국민들도 자신들도 그 해상에 떠 있는 상황이 돼 있을 상황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강건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하는 코리아 TV는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TV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사랑을